당신은 지금 몇 가지나 후회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거울 앞에 섰을 때,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얼굴, 하지 못했던 말, 가지 않았던 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후회는 줄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더 선명해집니다. 더 오래 머뭅니다. 왜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60대가 넘어서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때 그걸 했어야 했는데,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했을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막연한 감상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말을 했는지, 심지어 그날 날씨까지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립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30대 중반, 당신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었을 수도 있고, 악기를 다시 잡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접었던 꿈을 슬쩍 다시 꺼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고, 직장에서 눈치도 봐야 하고, 뭔가를 혼자 시작하기엔 나이도 좀 들었다 싶고, 그렇게 그 마음을 다시 서랍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시간 나면 하지. 그 서랍은 지금도 닫혀 있습니까? 또 다른 장면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직장 상사였을 수도 있고, 시댁이었을 수도 있고, 오래 알고 지낸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해야 하는 말. 그런데 삼켰습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혹은 그냥 귀찮아서. 그 삼킨 말이 지금도 어디선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아팠을 때, 혹은 떠났을 때, 좀 더 자주 연락할 걸, 좀 더 자주 찾아갈 걸. 그때 바빠서 못 갔던 그날이 마지막이 되어버렸을 때, 이런 후회들은 단순히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선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최선이었거나, 혹은 두려워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의 무게가 달리 느껴지는 겁니다. 후회란 사실 이렇게 생겨납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대화를 시작하는 것. 그 대화가 편안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후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후회가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단순히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살았고, 남들 눈에 무난하게 살았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들 중에 후회가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공통점은 삶의 주어가 항상 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 말들은 헌신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헌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헌신이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의 목소리가 너무 오래 눌려 있으면 그 목소리는 결국 희미해집니다. 6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단순히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주어가 항상 남이었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나는 무엇을 살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할 때 후회가 밀려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결정을 미루고 또 미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중한 성격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좀 더 준비되면, 좀 더 조건이 갖춰지면, 좀 더 시간이 나면. 그런데 삶에서 완벽한 타이밍이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준비가 완전히 됐다고 느끼는 순간은 대개 이미 기회가 지나간 후입니다. 미룸에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을 하지 않으면 실패할 위험도 없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해서 실패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이 남습니다. 이미 심리학에서도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노년의 사람들에게 당신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했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을 꼽습니다. 결국 미룸이란 후회를 나중으로 유예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특히 지금의 6070대 분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으로 배웠습니다. 울면 안 되고, 힘들다는 소리 하면 안 되고, 사랑한다는 말은 쑥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은 단단함을 만든 것이 아니라 벽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못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관계가 조용히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곁에 없어졌을 때 뒤늦게 그 말들이 목에 걸립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삶은 관계 위에 늘 빚을 지며 사는 삶입니다. 그 빚은 이자가 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집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자신의 이야기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을 진지하게 붙잡고 살아온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삶이 너무 바빴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족 문제, 사회의 시선 문제. 그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을 살고 나면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이 옵니다. 이게 내 삶이 맞나? 그 질문은 무너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제대로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왔다는 감각이 함께 오면 그것이 후회로 변합니다. 니체의 시선으로 여기서 잠깐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평생 병을 달고 살았고 인정받지 못했고 말년은 정신적으로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생각들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니체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지금 이대로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그는 영원회귀라고 불렀습니다. 이 질문은 처음에 들으면 기묘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매우 날카로운 거울입니다. 후회했던 그 순간들, 삼켰던 그 말들, 미뤄두었던 그 꿈들, 가지 않았던 그 길들, 그것들이 포함된 삶이 지금 이대로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떠십니까? 선뜻 좋다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줍니다. 지금의 삶에서 아직 살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 아직 하지 않은 말, 아직 걷지 않은 길, 아직 선택하지 않은 나 자신이 남아있다는 것. 니체는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아모르 파티에몰 페지, 우리말로 하면 운명을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무조건 좋다고 우기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도 실수도 후회도 모두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부정하거나 지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후회를 없애려 하면 할수록 후회는 더 커집니다. 없애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 눈에 밟힙니다. 그러나 후회를 내가 살아온 증거로 보는 순간 그것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후회가 많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삶에 진심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 것에도 진심이 없었던 사람은 후회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온 사람은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후회는 당신이 무언가를 원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니체가 말했듯이 그 원함을, 그 결핍을, 그 상처를 포함해서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후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살지 않은 삶입니다. 가지 않은 길, 하지 않은 말, 되지 않은 나. 그것들이 쌓여서 후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살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삶은 잘못된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내렸던 선택들은 그 당시에 당신이 가진 정보와 두려움과 용기의 범위 안에서 내린 최선이었습니다. 30대의 꿈을 접었던 것도, 하고 싶은 말을 삼켰던 것도, 남을 위해 자신을 밀어뒀던 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두 당신이 처해 있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의 시선으로 심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당신에게도, 현재의 당신에게도 그때 왜 그랬어? 라고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은 에너지를 과거에 묻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후회는 신호입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후회가 왔다는 것은 내 안 어딘가에서 아직 살고 싶다는 힘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신호를 붙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60대, 70대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 이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바뀌었는데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나이에 새로 시작했다가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또 후회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5년 후 어떤 모습일까요? 5년 전과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 후회는 5년이 더 쌓여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 전체를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과 조금 다른 하루를 살아보는 것,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시작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선택이 쌓이면 그것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꼭 직접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트를 꺼내십시오. 혹은 핸드폰 메모장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보십시오. 내가 하지 못했던 말들, 그 사람에게 못했던 말, 자신에게 못했던 말, 세상에 대고 하고 싶었던 말. 쓰다 보면 막히는 곳이 생깁니다. 막히는 곳이 바로 오래 눌려있던 곳입니다. 다 쓰고 나서 읽어보십시오. 소리 내어 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말 중 하나를 실제로 꺼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직접, 이미 떠난 사람이라면 편지 형식으로라도 말을 꺼내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오래 막혀있던 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 미뤄뒀던 한 가지를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크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글을 쓰고 싶었다면 오늘 딱 3줄만 쓰십시오. 음악이 하고 싶었다면 악기 하나를 유튜브로 찾아보십시오. 그림이 하고 싶었다면 문구점에서 스케치북 하나를 사오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 나이에라는 말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려놓으십시오. 70세에 피아노를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65세에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62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개인전을 연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용감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3줄의 글이
언젠가 한 권의 책이 됩니다. 하루 10분의 피아노 연습이 1년 후에는 한 곡을 만들어냅니다. 스케치북 한 장이 당신의 오후를 바꿉니다. 시작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 한 번.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오래 걸리는 훈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저녁 식사 후 딱 5분만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이 하고 싶은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았다면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일 물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아주 작은 대답 하나가 올라옵니다. 오늘은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고 싶다. 오늘은 혼자서 조용히 산책을 하고 싶다. 오늘은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싶다. 그 작은 대답을 실행하십시오. 그것이 자신의 삶을 사는 훈련의 시작입니다. 삶의 주어를 서서히 나로 되돌리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더 단단하게 주변을 돌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많아질까요?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질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삶에 대한 감각이 예리해졌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주는 해안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귀한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깊어진다고. 편안함 속에서는 자기 자신과 마주할 기회가 없다고. 후회라는 불편한 감정이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 세운 것도 어쩌면 그런 이유일 겁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이 기억하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무언가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어제와 조금 다르게 사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지 못했던 말 하나를 꺼내십시오. 오래 미뤄뒀던 것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딱 한 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후회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울리고 있다는 것은 당신 안에 아직 살아있는 것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지 않은 삶이 후회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살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음 장을 여십시오.